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속상하고 안타깝지만 그게 원래 그런 세상인갑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온 에미나이 비타민 윤설미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설미가 북한에서 대학교를 다닐 때 마음이 맞는 자유분자들과 모여 앉아서 대한민국의 친구들을 부러워했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사실 대한민국이라는 지식은 별로 없습니다. 북한 교육체제 시스템 아래 배운 대한민국은 미국의 식민지이며 거지가 득실거리는 나라고 헐벗고 굶주린 나라라고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그렇게 배웠지만 저희가 몰래 봤던 드라마 속의 대한민국은 미국의 식민지도 아니었고요. 자유도 풍부했고 인권도 보장되는 사랑도 애달픈 그런 북한에 비하면 천국 같은 나라였죠. 그런 드라마를 보고 학식 있는 학생들끼리 나름 앉아서 진보적인 사회 발전을 논하면서 남한의 친구들을 엄청 부러워했습니다. 북한 대학생들이 부러워했던 남한 사람들의 이야기 5가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부러운 게 다들 앉으면 야, 남조선에서는 생활총괄하는 게 없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 친구들 왜 이렇게 말 잘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북한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생활총괄을 열어서 호상비판, 상호비판, 자아비판을 해가면서 집단이 단합보다는 서로 분열을 일으키는 생활총괄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친구에게 조직에서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게 노력을 서로 하게 되고요. 누구도 이 친구를 믿지 않게 되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까요? 북한 사람들은 뭉쳐있지 못하고 70여 년 동안 데모 한 번 제대로 못 해보게 됩니다. 데모란 여러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뭉칠 때 일어나는 혁명인데요. 북한은 모든 사람이 한 마음으로 뭉치기를 원하지 않아서 생활총화 문화를 만들어 놓고 누가 누구를 칭찬하기보다는 누가 잘못한다는 것을 꾸짖게 함으로써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관계의 개인적인 불신을 계속 만들어서 사람과 사람이 속을 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체계를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서 태어난 북한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도 누구를 지적질을 잘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는데요. 저는 요즘 많이 칭찬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생활총화에 참가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수록을 잘 해야 됩니다. 생활총화록을 잘 수록하지 않으면 조직적으로 문제가 되고 또 호상 비판으로 이루어져서 단체 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지고 거기서 또 왕따가 생기게 되는 거죠. 정말 지옥 같은 이 생활총화, 이걸 대한민국에서 안 한다는 게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랐습니다. 두 번째로 대한민국의 군복무 생활이었습니다. 정확히는 몰랐고요. 군복무 3년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군복무를 1년 6개월로 하지만요. 그때 당시는 야, 한국 애들은 군복무 3년 한대 이러면 어디서 들었어? 학식 있는 거죠. 한국에 대해서 뭔가 알고 있으면 이게 되게 진보적인 청년이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는. 그래서 한국에서는 군복무 3년 한대고 세상에 헐 대박 왜 3년밖에 안 한대? 막 이러면 그러게나 말이다. 우린 왜 10년 하냐고. 쟤네 주적이 3년 하면 우리도 3년 하면 되지 않아? 이런 불만 같은 거. 네,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대학에 들어왔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군 복무를 또 갔다 와야 되는 의무제이기 때문에 다들 불만이 있지요. 그런데 주적이라고 얘기하는 저 남조선 괴뢰군들은 왜 3년만 하는 걸까?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3년이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대한민국의 인구가 5천만 명이라는 것조차도 저는 한국에 와서 알았지 북한에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대한민국에 와보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한의 인구가 2,500만이 안 된다는 것까지 다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군복무 120개월을 하는 북한 친구들에게 3년 군복무하는 대한민국의 군인들이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1년 반밖에 안 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만약에 나라를 지키러 120개월을 10년 군복무를 해야 되는 그들이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이 1년 6개월밖에 안 한다는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모여 앉으면 가장 부러워했던 거 세 번째로는 돈만 있으면 해외여행이 가능하대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돈만 있으면 해외여행이 가능해?
어떻게 다른 나라로 갈 수가 있어? 다른 나라에 가려면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한국 선배 얼마나 잘 살길래 그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거야? 비행기가 얼마나 많으면 사람들이 여행을 하고 다니는 거야? 막 이렇게 부러워했습니다. 어쩌다 전투기 1년에 한두 번 뜨는 걸 보고 우리나라 비행기 막 이러면서 나라에 비행기 뜬다고 비행기가 없어질 때까지 아이들이 막 하늘만 쳐다보고 뛰다가 교통사고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났습니다. 자전거에 치우거나 그리고 어르신들이 걸어 다니는데 모르고 애들이 막 골목으로 그 비행기 없어질 때까지 뛰어간다고 그러다가 사고가 많이 났었는데요. 세상에 그림으로만 볼 수 있었고 화면으로만 볼 수 있는 이 대한민국 비행기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돈만 벌어놓으면 얼마든지 탈 수 있다는 게 대박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해외여행을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속상한지 모릅니다. 근데 사실 북한에 있을 때는 이게 속상한 건지도 몰랐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속상하고 안타깝지만 그게 원래 그런 세상인갑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가보지 못했는데 부러워하잖아요. 못 가봤고 환상적으로 추상적으로 우리가 좋다는 게 다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북한에서는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인정하고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을 부러워할 뿐 또 다른 대책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반인이 비행기를 탈 수 있다니, 그것도 어린아이도 탈 수 있다니, 너무너무 충격적이고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너무 부러워서 화가 났습니다. 왜 나는 여기서 태어났고 왜 거기서 태어난 애들은 비행기를 탈 수 있대? 이게 정말로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대학생들이 모여 앉으면 계속 부러워했던 대한민국의 네 번째, 바로 이거는 아무리 가난해도 사람이 굶어 죽지는 않는다였습니다. 누구도 대한민국에 갔다 온 친구가 없었지만 대한민국 드라마를 통해 한국을 알게 된 북한 국민들은요,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부자라는 겁니다. 왜? 드라마에는 재벌 3세만 등장하니까요. 제가 지금 한국에 와서 6년차 살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에서는 굶어 죽을 일이 절대 없습니다. 내 스스로가 내 숨을 정리하지 않고는 굶어 죽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음식물 쓰레기통 옆에만 앉아 있어도 쉬거나 변질된 밥을 버리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제가 보니까 쉬지는 않아요. 냉정실에다 넣어놔서 냉동돼서 너무 오래돼서 못 먹거나 너무 전기밥솥에 오래 있어서 누렇게 떠서 버리는 경우가 있지, 쉬거나 곰팡이가 쓸거나 이럴 때까지 집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사람 굶어 죽는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명월 차단하는 거지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아닙니다. 주워 먹을 것도 없는 북한에서 가능한 일이지 대한민국에서는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한국에서 직접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보면서 상하지 않는 밥알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픈데, 그때는 한국에 와보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왜 그걸 알고 있었는지도 참 궁금합니다. 한국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본 거죠. 그래서 북한에서 나름 진보적인 청년들이 앉아서 얘기할 때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남북이 통일이 되면 절대로 굶어 죽지는 않는데 한국은 경제 강국이래. 그리고 우리는 군사 강국이야. 따라서 남과 북이 합치면 강성대국이 된대. 이런 진보적인 얘기를 좀 해봤던 것 같습니다. 북한이 군사 강국이라니 놀라실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그렇게 교육이 됐기 때문에 자기들이 군사 강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진보적인 북한의 대학생들이 모여 앉으면 가장 부러워했던 것 5번째는 바로 다른 나라 영화를 봐도 잡아가지 않는다였습니다.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 보면 감옥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도 한국이 싫어한다는 건 북한 사람이 다 알고 있는데요. 일본 영화를 봐도 안 잡아가고 미국 영화는 특히 잡아가지 않고 그 어떤 러시아나 중국의 영화를 보아도 자기들하고 반대 사상을 가지고 있는 나라의 영화를 보아도 누구도 잡아가지 않고 영화 보는 거 다 자유라는 것에 너무너무 놀랐고요. 한국 사람들 야 드라마 봐봐라. 막 미국 영화 막 보고 이래도 누구도 안 잡아가지 않느냐? 근데 야 우리나라는 왜? 우리나라는 뭐가 무서워서 우리를 자꾸 갇혀 놓는데? 우리가 뭐 드라마 본다고 뭐 설마 한국 가겠어?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니 그냥 취미생활로 보는 것도 안 되고 왜 저기서 태어난 사람들은 되는데 우리는 안 되지? 야 진짜 너무 부럽고 너무 격분하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린 왜 여기서 태어난 거야? 왜 여기서 태어나서 쟤들은 되는데 우린 왜 안 되는 거야?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말끝마다 한국 사람도 아니에요. 한국도 아니고 아랫동네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아랫동네 애들은 이게 가능하대 이러면 서로 나서면서 야 네가 뭘 알아? 야 아랫동네 애들은 그 정도가 아니야 막 이러면서 아랫동네를 내려 깎는 게 아니고 아랫동네를 계속 위로 올리는 이야기로 막 치달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 속에 귀때기라고 그 사랑의 불시착에서 나오는 그런 귀때기가 하나 끼우면 큰일 나는데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이 사람은 귀때기일 거야. 예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 통하는 친구들끼리 그리고 범죄를 공유를 합니다. 어떤 범죄? 드라마를 보는 범죄를 함께 공유를 해가지고 요거 하나 나 혼자 보지 않고 다 같이 보는 거예요. 다 같이 보고도 반역자가 생기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너무 많은 범죄를 공유하다 보면 네, 어쩔 수 없이 함께 한 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북한의 독재 정책이 무너나는 데서는 아마도 지금 자라나는 새 세대들이 진보적으로 깨우치고 활동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북한에서 살면서 나름 진보적인 대학생 청년들이 앉아서 나만을 부러워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면 가능한데 북한에서 태어나니까 절대 불가능했던 이런 이야기들은 북한의 인권 상황이 얼마나 저질에 놓여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람은 사랑입니다.